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분당과 일산에 이어서 오늘은 평촌 신도시 재건축 기본계획 내용을 분석을 해볼게요. 입지적으로나 재건축 사업성으로나 분당 바로 다음이라는 평가를 받는 신도시지만 현황 용적률이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타 신도시들 간의 사업성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현재 평균 용적률이 204%입니다. 분당이 184%, 그리고 일산이 169%인데 비해서는 약간은 높은 편이죠. 하지만 3본 207%, 중동 216%보다는 낮은 수치고요. 그리고 아파트로 기존 용적률 적용받은 게 330%니까 나머지 분당 일산보다는 조금은 높은 수준으로 적용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평촌 지역 한번 살펴보면 일단 단독주택 부지입니다. 단독주택 부지가 귀인동 일대, 또 신촌동, 갈산동 이렇게 위치를 해 있는데 이 지역들은 사실은 상권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뭐 집단적으로 아파트로 바뀌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약간은 도시재생 같은 형태로 혹은 소규모 정비 형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러려면 건물주분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분당이나 일산처럼 연립단지가 위치를 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독이나 상업용지보다는 아예 아파트 위주로만 바라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평촌 신도시 기반시설 용량을 검토를 한번 해봤더니요, 가장 적은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상수도예요. 그래서 상수도를 기준으로 해서 적정 개발 밀도를 봤더니 330%로 결정이 났고요. 인구 증가분은 현재 13만 명에서 16만 명까지 3만 명이 늘어날 예정이고 퍼센테이지로는 23%입니다. 가구로는 5만 1,000호에서 6만 7,000호까지 16,000호 정도가 늘어날 예정이고요. 31%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20개의 특별정비 예정구역이 현재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게 선도지구의 후보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선도지구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죠. 동의율과 사이즈로 근거를 해서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A17과 A18 그리고 A19, 여기가 이제 가장 유력한 선도지구 후보군이에요. 어디 위치를 해 있냐면 꿈마을 쪽에 다 위치를 해 있습니다. A17 꿈마을, A18 꿈마을이고요. A19 같은 경우는 저 밑에 샘마을, 임광, 우방, 쌍용, 대우, 한양 2,300여 가구 정도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규모가 조금 작기 때문에 후보군에서 약간은 뒤로 밀리긴 했어요. 그래서 샛별 한양 1, 2, 3차라던가 아니면 한가람 한양, 삼성 두산 혹은 목련 두산, 여기가 이제 다 위쪽에 위치를 해 있죠. A2, A5 그리고 A9 가운데 위치를 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정도의 후보군이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사업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용적률을 주고 또 그에 비해서 얼마나 뺏어가느냐겠죠. 그래서 공공기업 비율을 타 신도시들과 한번 비교하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제시된 기준 용적률이거든요. 현황 용적률 204%로 봤을 때 기준을 330%까지 적용을 받고요. 물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노트법상으로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의 법적 상한인 300%에다가 곱하기 1.5배까지를 지을 수 있게 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물론 450이라는 법적 상한을 다 찾아 먹으려면 여기까지 늘어나는 추가 용적률의 최소 40%에서 70% 구간까지 정비기본계획상에 정해진 추가적인 기부 체납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평촌 신도시의 체계를 한번 보면, 평촌 신도시는 현황에서 기준 늘어날 때 늘어나는 용적률 대비해서 15%의 기부 체납 비율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신도시들 분당이 10%, 그리고 일산이 10%를 적용받았는데 평촌 봤을 때 너무 과하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안양시장, 안양시 최대호 시장 같은 경우 재건축 공공기여를 10%로 낮추겠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형평성이 맞기 때문에 대지 면적의 5%를 공원 녹지로 공공기여한다는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5%를 절감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현황 용적률 대비해서 분당이 143% 늘어나고 일산이 131% 늘어나고, 근데 그에 반해서 평촌은 126% 늘어나는데 15% 기부 체납해라?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죠. 그래서 동일하게 10%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앞서 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노특법상의 정해놓은 게 40% 이상이 40% 초과이기 때문에 분당 같은 경우 구간을 두 개로 나눴죠. 그래서 41과 50 요 두 가지로 나눴고, 일산도 41% 이상입니다. 평촌 역시도 1구간에서 2구간 늘어날 때는 41%의 추가적인 기부 체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 셈법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이 기준 용적률을 건축 설계로 적용을 해서 샘플링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런데 평촌은 가격적으로 어느 지역을 타겟팅하고 있느냐? 분당 같은 경우는 동판교 혹은 동판교보다 약간 이상 그 정도 가격을 보고 있다라고 보면, 평촌 같은 경우는 과천 대비해서 한 8, 90% 정도 수준을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과천이 지금 신축 위주로 해가지고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과천에 있는 과천 푸르지오 썸이 지금 5년차 막 됐는데, 여기가 현재 실거래가 22억 5천에 거래가 됐고요. 또 과천 위버필드, 여기는 4년차 된 아파트인데 20억 중반대까지 현재 실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한 8, 90%만 가더라도 최소 18억대에서 한 20억까지는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를 가격 타겟팅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샘플링으로 꿈마을 금호 37평짜리, 대지지분은 16.29평짜리 요 물건을 제가 한번 샘플링을 해볼게요. 두 가지 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로는 15%의 기부채납 비율, 두 번째로는 10% 기부채납 비율입니다. 자, 일단 늘어나는 용적률은 현황인 219% 대비해서 111%의 늘어나는 용적률이 적용이 되게 되고요. 그것 대비해서 기부채납 15% 적용받아서 대지 지분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15% 대비해서는 7.6%라는 대지 지분 기부채납이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0%로 줄어들게 된다면 종전 지분의 5%만 기부채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에 기여하는 지분이 여기 있는 기부채납 제외하고 15평에서 한 15평 반 정도가 해당 물건의 기여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신축했을 때 용적률 330%를 적용받아서 똑같은 37평짜리 아파트가 지어지게 된다면 그 속에는 적어도 한 11평 반 가까운 대지 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기여한 지분에서 여기 필요한 지분을 빼게 되면 추가적으로 기여한 지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한 4평에서 4평 반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대지 평당가가 최근 들어 실거래로 보면 평당 8천대거든요. 그러면 8천을 곱하면 내가 추가 기여한 게 최소 3억. 조금 기부채납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 3억 중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뭘 빼야 되냐? 비용을 빼야겠죠. 비용. 이 비용은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거기다가 뭐 조합 운영 같은 부대적인 비용들, 이것들을 다 공제하게 되면 제가 보는 눈에는 적어도 1억 혹은 1억 한 중반 정도 수준의 추가 분담금을 예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과하냐? 제가 보는 눈엔 과하지 않습니다. 분당 시범삼성 32평을 동일한 원가법에 근거한 대략적인 산술 계산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추가 대지 기여분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4억 2천 정도를 추가 기여한 것으로 계산이 되고, 일산 같은 경우는 1억 5천밖에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 평촌은 딱 그 가운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동일 평형을 분담금 없이 받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렇다 그래서 아예 팔고 다른 지역 이사 가는 게 무조건 유리할 정도의 분담금은 아닌 것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기준 용적률을 330% 적용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사업성으로는 분당 1등, 평촌 2등, 일산 3등 요 정도 순서대로 사업성이 계산이 됐고요. 또 현행 기부채납 비율 15% 유지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10% 약속을 했고요. 10% 적용하게 되면 조합원 개개인당 분담해야 되는 분담금이 최소 4, 5천 정도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가 어느 정도 건축비 상승폭이 안정화되고 있고요. 또 지금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동의율이 무섭게 빠르게 거쳤거든요. 이런 빠른 사업 속도가 유지만 돼준다면 1억대 수준의 분담금으로 동일 평형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 시기가 뭐 그림처럼 빠르게 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는 봐야지 뭔가 윤곽이 제대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지분 가격이 현재 분당의 80%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분당이 현재 1억에서 1억 2천까지 호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8천에서 9천 가고 있는 평촌은 이미 분당의 80%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여서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갭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84 이상의 중대형 위주로 접근을 하셔서 몸테크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여기 갭 투자를 같은 평형대로 하려면 최소 들어가는 현금이 5, 6억대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면 5, 6억대 출발해가지고 나중에 분담금 더해가지고 과천 가격이 한 80% 수준하고 비교를 해본다. 자, 그러면 그렇게까지 기간 대비 수익률이 좋을 것 같다는 예상은 안 들어요. 하지만 몸테크로 들어가게 된다면 거주 플러스 투자를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보다 학군 좋고 여기보다 교통 좋고 또 여기보다 주변 환경 좋은 데서 이 정도 가격의 물건 못 구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서 거주와 재건축 사업성을 같이 노릴 수 있는 투자로는 상당히 괜찮은 투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선도지구 지정이라던가 재건축 관련돼서 진행되는 사항들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에서 소개를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주기적으로 시청해주시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